자, 제가 지금 단톡방에 error.zip이라고 하는 압축 파일을 드렸는데요. 요거 만드는데 정신이 팔려갖고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다른 건 없고요. 그냥 템플릿 폴더 안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가동을 하면 스프링 부트에서 404 에러가 발생했을 때 꺼졌네. 404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제 요청하신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에러가 나왔고요. 에러 메시지 보는 거 아직 힘들어 하셔갖고 제가 에러 페이지를 좀 만들었어요. 404 에러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주소가 잘못됐거나 컨트롤러에서 겟 매핑이건 포스트 매핑이건 주소를 잘못 걸었던가. 브라우저에 표시되는 주소가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컨트롤러에 매핑된 주소가 잘못됐거나. 404 에러가 떴다라는 거는 그 페이지를 못 찾는 거니까 여기 나오는 요 주소 잘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00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제가 일부러 코드에 에러를 넣었어요. 뭐 굳이 지금 여러분들이 에러를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 500 에러가 발생하면은 이제 이렇게 에러가 나오고 가장 대표적인 에러 메시지는 여기 일단 이렇게 띄워놨어요. 이게 이제 직접적인 에러 메시지일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URL에서 에러가 났는지 밑에 나오는 이 에러 추적이라는 거는 디테일한 에러 메시지니까 대부분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에러 메시지의 소스 파일이랑 위치 나옵니다. 이 뭐 에러 메시지를 보는 거를 이제 익숙하신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텐데 아직 에러 메시지 보는 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좀 보는 거 좀 편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전달해 드리는 페이지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프로젝트 하면서 이제 겪게 되는 에러들은 이제 저한테 물어봐도 저도 한 번에 답을 못 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그 코드들이 내 입장에서 나도 그때 처음 보는 코드야. 처음 보는 코드를 한 번에 보고 어떻게 에러를 바로 답을 해줘요. 일단은 뭐가 에러인지를 알려면 전체 내용을 내가 훑어볼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작업한 거 집에 가기 전에 푸시해 놓고 가시라는 거예요. 물론 나도 시간이 되는 한도 안에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평상시에 계속 따라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겪는 에러에 대해서 나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이 404랑 500이라는 페이지가 작업을 하는 동안은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겠지만 실제로 서비스를 하는 사이트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뉴스다. 네이버는 404로 나면 그냥 바로 메인으로 튕겨버리네요. 자, 만약에 에러가 나면은 뭐 보통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이쁘장하게 에러 페이지 같은 거 보여주는 게 맞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페이지를 넣으면은 404 나파운드 요청하신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한 다음에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이런 컨텐츠를 집어넣는 게 맞겠죠. 에러 메시지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뭐 내부적으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뭐 한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 같은 거를 제시해 줘야지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실제 서비스하는 페이지에서 노출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 좀 에러 메시지 보기 편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스프링부트로 RESTful API 만드는 방법을 소개를 할 건데요. 일단은 데이터베이스 없이 진행한 다음에 다시 우리가 하던 그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로 돌아가서 마지막 남은 스튜던트 테이블에 대한 API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 프로젝트는 뭐 데이터베이스 연동 같은 거 없이 그냥 기본 프로젝트로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아티팩트 값을 RESTful이라고 지정을 했고요. 이거는 뭐 길게 갈 예제는 아니에요. 그냥 심플하게 갈 거예요. 해서 이제 생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이제 소스 코드만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거는 이제 RESTful API라고 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은 AJAX 호출할 때 그 백엔드 역할하는 거 있죠. 제이슨으로 출력해 주는 거. 그거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 컨트롤러스 폴더 안에 보면은 지금 API라고 제가 하위 폴더를 하나 따로 만들어 놨죠. 보통 이제 RESTful 용도의 클래스들은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API라고 클래스 만들어 놓고 여기에 모아놔요. 그래서 URL도 전부 API 밑으로 들어가게끔 이런 식으로 준비하는 거죠.
파라미터는 좀 심플하게 갑시다. 자, 레스트풀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똑같은 URL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get 매핑, 포스트 매핑, 풋 매핑, 딜리트 매핑 4가지 접근 방식을 다 거는 거예요. 글자가 좀 작나요? 자, 이렇게 하나의 URL에 4가지 접근 방식을 다 걸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get 매핑으로 접근했을 때는 조회 기능, 포스트 매핑으로 접근했을 때는 저장 기능, 풋 매핑으로 접근했을 때는 수정 기능, 딜리트 매핑으로 접근했을 때는 삭제 기능을 수행하게끔 하는 거죠. 이런 개념을 레스트풀이라고 하는데, 조회, 저장, 수정, 삭제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레스트풀, 제이슨 형태로 결과를 출력하는 과정을 볼 거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 데이터베이스를 안 붙였어요. 데이터베이스 붙이면 이 작업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칙 연산, x하고 y를 받아서 사칙 연산을 수행하게 할 건데, get은 더하기, post는 빼기, put은 곱하기, delete는 나누기,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해요. 단 x와 y는 모두 0보다 커야 됩니다. x랑 y가 0보다 작을 때는 그 스로우문을 걸어서 예외를 발생시킬 거예요. 자, 요 익셉션은 원래 자바에 있는 익셉션이에요. 헷갈리면 그냥 익셉션으로 합시다. 이거는 스로우즈로 걸어야 되는구나. 스로우즈 안 걸려고 그냥 이걸로 할게요. 자, 레스트풀 API를 만드는 방법은요, 클래스 상단에 골뱅이 레스트 컨트롤러라고 걸어주면 됩니다. 그냥 컨트롤러가, 여태까지는 그냥 컨트롤러였죠. 그냥 컨트롤러는 그 HTML에 뜯기고 가는 거예요. 뷰가 있어야 되는 애들이고, 레스트 컨트롤러는 뷰를 안 가져가는 애들이에요. 출력을 제이슨으로 할 거기 때문에. 자, 제이슨의 가장 핵심적인 그 구조는 뭐였어요? 키와 밸류의 쌍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라고 했죠. 그거를 이제 알고리즘에서는 해시 구조라고 합니다. 자바에서 해시 구조를 담당하는 애가 맵이에요. 그래서 맵에 대한 그 구현체가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해시맵이라고 배웠어요. 자매품 링크드 해시드 맵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업에서는 해시맵이라는 클래스를 썼거든요. 해시맵과 링크드 해시맵의 차이가 뭐냐면은, 해시맵은 풋 하고 넣잖아요. 그럼 출력할 때 순서가 막 섞여요. 애당초 순서가 없는 애들이라. 링크드 해시드 맵은 내가 풋한 그 순서를 지켜요. 이렇게 해서 맵 객체를 리턴하는 거야. 그럼 이 맵 객체를 스프링이 알아서 제이슨으로 바꿔줍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파일 헬퍼 가져왔더니 파일 헬퍼에 모델이 없네. 여기는 파일 헬퍼 지금 안 쓸 거니까 삭제할게요.
메일 헬퍼도 안 쓸 거니까 삭제할게요. 익셉션을 써야 된다. 파일 복사하고 나서 참조들을 안 잡아줬더니 문제가 생기네. 자, 요거 에러만 좀 잡고요. (8080) 포트가 왜 지금 쓰고 있다고 나오지? 아, 여기 이렇게. 미안해요, 제가 프로젝트를 2개를 가동했네. 자, 그럼 이제 요 URL에 접근을 해볼게요. http localhost:8080 밑에 API 밑에 mycalc라고 접근을 하면 되고, x는 100 and y는 200이라고 파라미터를 보낼게요. 아, y라고 보지 않는데 b를 보냈네요. y. 자, 그럼 이렇게 제이슨으로 만들어줘요. 이게 레스트풀이에요. 자, 그러면은 포스트랑 풋 딜리트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포스트 풋 딜리트는 브라우저로 접근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쓰시는 분들은 썬더 클라이언트로 테스트를 해야죠. 근데 인텔리제이 같은 경우는 썬더 클라이언트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체크를 한번 한 건데, 이 RESTful API 툴이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사용하던 썬더 클라이언트랑 가장 비슷한 UI를 제공을 하더라고요. 자, 썬더 클라이언트 사용하시는 분들은 get post put delete ajax 할 때 해봤죠? 그대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플러그인 설치하면은 인텔리제이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번개 모양 아이콘이 생겨요. 요거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열리거든요. 여기서 get post put delete 선택하시면 되고요. get 방식부터 http://localhost:8080 밑에 API 밑에 CALC 라고 한 다음에 x는 100 y는 200
자, 파라미터 넣고 XY 파라미터 세팅한 다음에 오른쪽에 전송 누르시면 돼요. myCal이구나. 주소 잘못 적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API가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 포스트 방식은 포스트라고 세팅한 다음에 그대로 매개 변수에다가 키하고 밸류 세팅해서 전달하시면 되고요. 그럼 100과 200 전달했을 때 마이너스가 작동했죠? put 곱하기 딜리트 나누기 이렇게 해서 결과값이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일부러 y 값을 전달을 안 해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스프링 쪽에서 레스트 컨트롤러에 대한 에러가 발생한 경우는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이렇게 쭉 만들어서 줍니다. 메시지 패스 뭐 이렇게요. 트레이스라는 부분은 상세 자바 에러 메시지니까 얘는 좀 빼두고, 자 이렇게 나와요. 타임스탬프 스테이터스 에러일 때는 에러 객체 이름, 트레이스는 상세 에러 메시지, 그리고 메시지와 패스 경로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AJAX 공부했을 때 사용하던 그 테스트용 서버를 제가 설치한 다음에 가동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설치 중이에요. 화면 반대쪽에서. 그때 우리가 사용하던 테스트 서버도 그 테스트 서버도 8080 포트를 쓰기 때문에 그 테스트 서버랑 스프링 부트를 동시에 가동하지 못합니다. 포트 번호 충돌나요? 자, 이게 제가 지금 우리가 AJAX 공부했을 때 사용했던 그 테스트 서버를 사용해서 에러를 발생시켜 본 건데요. 기본적으로 스테이터스, 그 다음에 에러 메시지, 타임스탬프 동일하죠. 여기는 트레이스가 이렇게 바깥에 나와 있는데 요 서버는 트레이스를 이렇게 아이템이라고 하는 객체 안으로 넣었어요.
상세 에러 메시지는 사실 뭐 사용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맞춘 거예요. 스프링에서 출력되는 에러 상황이랑 요 아이템 안에 트레이스라는 값 자체는 우리가 사용을 안 했었어요. 에러 났을 때. AJAX에서 사용하던 그 테스트 서버가 스프링의 그 출력 상태를 애당초 맞춰서 만든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AJAX가 애당초 우리가 테스트 서버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거 여기다 그냥 갖다 넣으면 다 돈단 얘기예요. 자, AJAX로 처리하는 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따로 해보기로 하고. 자, 근데 이제 AJAX 같은 거 처리할 때 열받는 게 뭐냐면은,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스테이터스, 메시지, 아이템, 타임 스탬프, 에러 났을 때 이렇게 형식이 있죠. 그리고 정상적인 상황도 볼게요. 자, 여기서도 스테이터스, 메시지, 아이템, 타임 스탬프. 정상 상황인데. 에러 났을 때도 스테이터스, 메시지, 아이템, 타임 스탬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만들었었던 테스트용 서버는 에러가 났을 때랑 정상 상태의 제이슨 형태를 처음부터 똑같이 맞춰놨어요. 안 그러면은 에러 났을 때는 이렇게 처리하고 에러 안 났을 때는 저렇게 처리해야 되니까 그게 나중에 되면 되게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레스트풀 만들 때 유의할 거는 항상 제이슨 출력 형식이 일정해야 돼. 안 그러면 프론트 만드는 사람은 진짜 미치고 환장합니다. 실제로 제 경험담이에요. 지금은 없어진 서비스인데 그 옛날에 대교 리브로라고 하는 거의 교보문고급의 사이트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어졌어. 그 대교 리브로 안드로이드 앱을 제가 했었는데 API를 150개를 주는데 그 150개가 출력 형식이 다 다른 거야. 헬퍼로 묶는 게 불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일일이 다 코딩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만들면서 진짜 욕하면서 만들었어요. 그건. 자, 그러니까 이 응답 결과를 구성할 때도 웬만하면은 항상 output 메시지는 뭐 성공한 거니까 OK라고 넣으면 될 거고요. output 스테이터스는 200이라고 넣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조건 다시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X, Y 리절트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새롭게 추가를 해서 에러 상태와 출력 형식을 출력 형식 구성. 그래서 맵을 하나 또 만들어요. 맵 객체에 스트링 오브젝트 리절트는 해시트맵 만들고요. result.put 스테이터스는 200 result.put 메시지는 OK. 그 다음에
result.put. 자, 저는 그 처리 결과는 아이템이라는 거에다 넣어요. 맵 안에다 맵을 또 넣습니다. 그럼 JSON 안에 JSON이 중첩된 형태가 되겠죠. result.put 타임스탬프는 local date time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 클래스에 now.toString 이라는 기능을 쓸게요. 리절트를 여기 리절트가 겹치네요. 변수가. 변수 이름을 바꿉시다. 리절트는 리절트. 이렇게 만들면 JSON 열고 스테이터스는 얼마, 메시지는 얼마, 아이템은 한 다음에 이 아이템에 연결된 게 몇 객체니까 몇 객체 하나당 JSON 괄호가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출력 형식을 항상 모든 백엔드가 똑같이 가져가게끔 일정하게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면은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여기 메서드 맵 객체 넣을 때는 put all 아닌데 put all이 아닌데 그냥 put인데 delete 미안해요. 지금 스프링 부트로 접속한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용 테스트 서버로 접속을 했네. 리절트를 리턴해야죠. 리턴 잘못했네요. 리절트 리턴. 위에도 리절트 리턴. 자, 이렇게 만들면 이제 스프링 부트로도 레스트풀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면 이제 결과가 아이템이라는 거 안으로 들어갔죠. 그럼 이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던 백엔드와 형식이 똑같아졌어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실습 주제 전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 하나만 짜시면 돼요. 자바스크립트로 제이슨을 만들 때는 자바스크립트는
데이터 타입에 대한 제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다 때려박을 수 있는데 자바는 데이터 타입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아무거나 막 집어넣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맵객책을 만들 때 들어가는 밸류의 형태를 오브젝트로 걸었어요. 오브젝트는 자바의 최상위 클래스니까 오브젝트 타입으로 선언하면은 아무 타입의 값이나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요게 핵심이에요. 자, 전달해드린 걸 실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습 결과 확인은 썬더 클라이언트나 아니면은 요걸로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서 전송 방식 맞추고 URL 지정하고 파라미터 지정하고 요것만 만들었어요. 나머지는 그냥 기존 프로젝트에서 적당히 에러 안 나게 가져오시면 되고요. 모델이라는 애랑 마린 레스트 컨트롤러는 아직 안 한 거예요.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자, 일단 이번 교시 요거까지 할게요.